이번 시간에는요, AI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살짝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퀵드로우인데요. 요 사이트, 그러니까 요거는 크롬을 여셔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익스플로러를 했을 때 이제 실행이 좀 잘 안 되고요. 구글 거기 때문에 퀵드로우 with google.com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를 하죠. 그러면 자, 다음을 그리세요. 경찰차 20초 이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차를 이렇게 막 그리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벤치 경찰차는 뭐가 있어요? 여기 또는 자동차. 이렇게 뭐가 이제 알겠어요. 뭐가 있잖아요. 경찰차 맞죠? 경찰차가 맞았대요. 그 다음에는 헬멧을 그리래요. 헬멧. 헬멧 공사장에 있는 모자인 것 뭔지 알 것 같아요. 같아요. 헬멧에 구불구불한 선 여기 이렇게 뭐 또는 있고 신발 이렇게 또는 스테이크 또는 소형 트럭. 잘못 그린 것 뭔지 알 같은데요. 것 같아요. 냉장 박스 또는 랜턴 예, 헬멧을 잘못 또는 그렸습니다. 모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슨 그림인지 이번에는 뭐 모르겠네요. 무릎을 그리세요. 뭐 해가지고 무릎, 이제 무릎 알겠어요. 여기 무릎. 무릎 맞죠? 무릎 맞았대요. 올빼미, 올빼미 뭔지 이렇게 알 것 해서 같아요. 올빼미 눈이 큰가요? 뭐 이렇게 무지개 해가지고 또는 침낭 또는 얼음 과자. 이제 알겠어요. 됐나봐요. 올빼미 아무튼 이런 맞죠? 식으로 내가 뭔가를 그리면 이거를 마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20초 이내에 뭔가를 그리는 퀵드로우. 그래서 맞추는 그런 AI고요. 퀵드로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오토 드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드로우는 이렇게 여기도 오토드로우닷컴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스타트 드로잉이 있잖아요. 이제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그려요.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다 잘 그리진 않겠죠. 이렇게 그려서 보면 여기 내가 그리고 싶은 뭔가를 이제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게 요건지, 요거랑 비슷하네요. 요거인지 아니면 뭐 민들레처럼 요런 그림인지 간에 선택을 해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예쁘게 자, 얘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예쁘게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정교하게 그림이 됐죠.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내가 그린 것을 이렇게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못 그리는 사람의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뭐 그려보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새로 뭔가가 그릴 거는 어떻게 하나? 새로 그려볼까? 음, 음, 새로 그리는 거는 다시 그려볼까요? 이거 아닌데 뭐 만약에 곰돌이를 그리고 싶다. 곰돌이 해갖고 뭔가 곰돌이 안 나왔는데 얘는 삭제 딜리트하고 얘를 그릴 거예요. 얘를 내가 그렸어요. 아닌데 퀵드로 오토 드로 다시 한번 갑시다. 지우개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지우개 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오토 드로우 다시 들어가서 요거는 좀 사용 방법이 그러네요. 한국어 해서 자동 그리기 그리다 뭐 유형하고 채우다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지우는 거는 지운 게 안 보이네. 그리다 아무튼 해가지고 아무튼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리면 내가 잘 못 그리지만 어떤 거를 만약에 그려 놓으면 이게 원하는 모양을 아까 위에처럼 추천해 주잖아요. 또 안 하네. 이건 하나씩 하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아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만화처럼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오토 드로우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머신러닝은 모여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 제일 큰 틀이라면 그 중에 여러 방법들이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머신러닝이 있다.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여러 기법 중에 딥러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는 가능하지만 요렇게 같다라고 의미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은 AI잖아요. 근데 AI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이해를 해볼까요? 딥러닝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신경망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 뇌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딥러닝의 원리예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가장 여기 아까 머신이 아니고 딥이잖아요. 깊이. 뭔가를 깊이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뇌에서 정말 여러분 아직도 뇌과학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직 100%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뇌를 점점 더 잘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이제 기존에 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 유전이 성격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형성되는 것인가, 막 이런 거를 다투는 뭐들이 많이 있었는데, 뇌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타고난 거가 많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뇌과학 쪽에서는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 되게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뇌에서 이루어진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인공신경망, 그래서 아티피셜,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뉴런이 있는데 머리에 그런 것들이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는 구별하기 쉽게 이 은닉층을 하나만 만들었는데요. 입력층, 여러분 똑같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요. 똑같이 우리 머신러닝에도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처럼 입력층에는 무조건 여러 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출력층에서는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게 예측, 추론한 결과값입니다. 뭐 정답이나 해답이 아니에요. 이런 은닉층, 여러 개의 층들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정교한 뭔가가 나오겠죠. 이런 층들이 많이 있을수록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측 추론한 값이 점점점 들어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에는 신경망의 최소 구성 단위가 바로 뉴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런이 조그마한 세포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여러 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여기 이런 뉴런들이, 이런 것들이 신경이 주로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망같이 형성이 네트워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인공신경망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입력층이 있었고, 은닉층이 있었고, 이제 출력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 여기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은닉층에다가 전달을 하고, 은닉층에서는 이 은닉층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은닉층은 여기 들어온 데이터가 여기 신호로 바뀌어요. 신호로 바뀌어서
여기 출력층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층이 많을수록 굉장히 더 세기가 뭐 정확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레이어가 한 층이 구성되냐 굉장히 깊은 층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심층 신경망.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딥러닝이 되는 거죠. 이제 심층 신경망을 합숙하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남녀를 일단 구분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구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저분이 그냥 딱 보면 예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연히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죠.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나이대를 또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이도 예전에는 대부분 굉장히 대충 맞출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막 의술의 힘도 빌리고 하면서 식생활에 따라 성격에 따라 아니면 유전에 따라 뭐 아니면 내가 어디 뭐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동안이 되고 노안이 되고 뭐 나이대를 구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저 사람은 30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20대라고 보죠. 똑같은 사람을 보기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정확한 나이를 맞추는 인공지능을 이제 한번 예측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직접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예, 그림상으로 이론상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상황처럼 남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한 정보만으로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특징을 여러 개를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보면 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뒤에서 얘가 여자이고 얘가 남자이고 여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똑같은 여자일 수도 있고 똑같은 남자일 수도 있고 이게 남자 이게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 하나만이 아니고 몸무게, 머리카락 길이, 얼굴 길이, 눈, 코, 뭐 입의 형태, 몸의 모습 등등 굉장히 이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에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이렇게 키, 머리카락 길이, 얼굴 길이 등등 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넣을수록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남자 여자를 하는 거죠. 남자 여자를 넣어주는데 키도 들어가고 머리카락 길이, 얼굴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다 은닉층이 될 텐데요. 요 안에서는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신호 세기라고 하는데 뭐 강하냐 낮느냐 뭐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 개의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이어가 한 두 개자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데 지나가면서 특정한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최종적으로 남자 쪽으로 가는지 여자 쪽으로 가는지 여기 지금 이제 화살표 큰 거는 이제 핑크색은 남자, 요 화살표 작은 파란색은 여자로 가는 건데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 요번에는 요걸 조금 더 레이어가 있긴 하지만 레이어를 많이 두면 둘수록 좋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그 다음에 편향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에 우리 신호값이 있는데요. 뭔가가 중요한 어떤 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 값을 곱하고요. 이건 곱하고 편향값을 더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냥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 다음 층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값을 더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죠. 여기 저 신호가 있어요. 자, 신호를 그 여기 층에서 생각하고 여기 한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2층에서 2층, 은닉층 중에 여러 층이 있다 그랬죠. 2층에서 2층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호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함수가 있고요. 함수도 뒤에 나오는데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중치를 또 곱해요.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 값을 또 더해 가지고 이 다음 층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선 자체,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가중치와 편향 값이 들어간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가중치라는 것은 심층 신경망의 각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값도 각 층에 하나씩 여기도 층에 또 넘어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가중치 곱하고 또 편향값이 있어요. 편향값을 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교하게 이제 어떤 추론값을 맞추어 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뉴런이 전달하는 신호는 이제 가중치와 편향값을 거쳐서 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서로 얽혀 있는 뉴런, 여기 뉴런들이 막 있잖아요. 뉴런들이 있는데 다음 뉴런에 신호를 보낼 때는 어떤 때는 전달하고 또 어떤 때는 전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전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손가락을 불에 넣어보자. 이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손가락을 불에 넣겠어요? 별로 아니잖아요. 별로 필요 없는 정보이다, 데이터다. 그래서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어서 얘는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전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떨 때 판단을 하느냐면 어떤 값에 역치가 있어요. 역치라는 값이 딱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역치의 이상값, 역치를 넘어서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은 신호를 전달하죠. 근데 이 역치 값에 미치지 못해요. 역치 값보다 훨씬 작으면 여기가 여기 있고 얘들은 다 역치 값보다 작잖아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신호를 다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뉴런에서 뉴런의 모든 값을 다 전달하고 모든 값에 가중치를 더하고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역치값을 상회했을 때만 이제 가중치와 편향값을 반영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이제 신호 뉴런이 각 있고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값을 더한다 그랬죠. 편향값을 더하는데 이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거기에 가중치를 더하고 편향값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 활성화 함수는 뭐냐? 이제 신호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층에서 여기 층으로 가는데 이제 뉴런의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신호로 돼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해서 그 값을 신호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여러 뉴런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뉴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호를 종합해가지고 여러의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 중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성화 함수는 정확히 뭔가를 조금 더 정교하고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이고 그러니까 뉴런을 보다 보면 수학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수학을 잘 모르는데요. 수학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식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아까 뭐 활성함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뭐 편향을 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함수 값이 또 다 굉장히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 형태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학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고요. 뭐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정교하고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오차를 구할 때도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오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도 뭐 이제 결과값 뭐 아까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오차를 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요. 자, 우리가 쭉 아까 했던 앞에서 보았던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딥러닝은 구별해서 이제 딥러닝까지 살펴봤으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 개념,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 있다라는 거죠. AI가 있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여러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라는 거죠.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을 알려줘요. 정답을 정말로 데이터로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 데이터,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를 같이 넣어줘서 얘가 구별할 수 있게끔, 분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정답을 사과와 배만 줬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 중에 뭐 풋사과, 아까 여기 초록색 사과, 빨간 사과만 구분하고 배에도 지금 뭔 사과, 뭔 배, 뭔 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의 뭔가의 레이블을 다시 줬다. 요 네 개의 레이블을 줬다. 그러면 얘가 네 개의 분류로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레이블이 여기 레이블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두 가지가 두 개로 분류하는 방법, 다중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회귀이고 이것도 지도학습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비지도학습은 뭔가요? 비지도 말 그대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냥 데이터만, 레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만 넣어주는 거죠. 그 데이터 넣어준 데이터에서 내가 군집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클러스터라고 하는 군집.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이 네 개로도 되지만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이 이제 군집으로 분류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비지도 학습의 사례는 군집화. 여기 그룹 A, B, C 3개, 4개, 5개, 6개의 다양한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조금 더 이렇게 뭐 계단이 향상되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직선 어쨌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하나하나씩 터득해 나가면서 뭔가를 강화해 나가는 것,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이 되겠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게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게임의 뭐 절대 강자, 게임을 잘할 순 없잖아요.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뭐 많은 어떤 기법을 배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화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신층 신경망이다. 이렇게 라는 거죠. 신경망이긴 한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중 레이어로 구성된 신경망이 바로 딥러닝. 그거를 학습하는 것이 딥러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입력층,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출력층, 여기는 추론하는 거예요. 결과값이 정답, 해답이 아니라 뭔가가 내가 은닉층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활성화 함수와 그 다음에 아까 가중치와 편향값을 잘 줬는가에 따라서 추론이 정확히 잘 예측할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이 되죠.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레이어가 은닉층이 되면 될수록 심층 신경망이 되는 거죠. 딥 뉴런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한 층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깊은 층으로 되어 있는 인공신경망, 그것이 바로 딥러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 인공신경망은 우리 뇌의 그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남녀를 구분한다거나 나이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인공신경망을 작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뭔가를 사람보다 더 정확한 거를 추론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그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징이 여러 개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여기에 층이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레이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남자, 여자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가중치와 편향값을 말해줬잖아요. 가중치와 편향값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가중치와 편향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정확한 값을 내가 전달하고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신호와 여기가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은닉층의 여러 단계의 층에서 활성화 함수에다가 그 신호가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값을 더해서 이제 여기에 다음 신호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는 뭐 여기 각각의 그 층에 하나씩, 편향값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선에 신호에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활성화 함수이고 그 다음에 가중치고 편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약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기대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을 쭉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 그 중에 파이썬을 이제 설치하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